안녕하세요. 혼자일 때 더 잘하는 아이 책의 저자 다크홀스입니다. 학교 폭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아이가 3번을 맞았고 휴대폰이 깨져서 울면서 전화가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4번인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이의 말을 100% 믿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의 말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100%라고 보면 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일수록 상황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아 스스로도 주관적 사실이 진짜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는 아이의 눈물 앞에서 함께 무너지지 말고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듣되 이 이야기가 사실과 과장, 왜곡됐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청해야 합니다. 물론 저희 아이는 매우 순하다고요.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저희 아이는 사회성도 좋고 반장이란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거든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저희 집 아이들도 순합니다. 네, 저희 집 아들도 교우 관계가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악하고 나빠서가 아니라 초등 나이의 특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주관적 왜곡이 깔려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두 번째, 요즘 아이들은 학교 폭력에 대한 인지도가 높습니다. 요즘 학교 폭력에 예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학부모 민원도 늘어나기에 학교에서도 학폭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즉, 학급에서 수시로 학교 폭력에 관한 일화, 규칙, 주의점, 대처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세대입니다. 학급 규칙 중에 신체 접촉 금지라는 조항이 네, 그것이 있을 정도로 요즘의 학폭은 이슈가 큰 문제입니다. 너무 비인간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일단 신체적으로 접촉만 안 하면 학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마음의 감정이 상했다 이런 걸로 이제 나올 수도 있지만 확실히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학급 규칙이 있는 학급이 꽤나 많습니다. 요즘의 말입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3번을 맞았다고 주장을 하고 3번을 휴대폰을 줄로 살살 건드렸다는 것 자체가 학폭에 해당된다는 것을 아무리 어린 1학년 아이라도 양쪽 모두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상대편 친구가 아들이 때리지도 않았는데 제가 날 때렸어 라고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는 거짓말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폰이 깨진 것은 억울하지만 실랑이가 벌어진 것 자체가 학폭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겁이 나서 울면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 와, 여러분의 이 이야기를 듣고 와, 어떻게 1학년 남자애가 막 거짓말 코스프레로 소리를 치냐 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아이는 이제까지 저한테 전화가 연락이 안 온 거 보니까 그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싸워도 그냥 지나칠 일이었지만 요즘엔 학폭 이슈가 되기 때문에 남아들끼리 놀면서 싸우고 난 후 서로가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둘 다 당황하는 것입니다. 셋째, 싫어 라고 말할 때 멈추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냥 제 아들과 다른 남아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다른 반 친구가 같이 축구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축구공을 뺏어간 걸로 같이 놀고 싶다는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들은 축구공 뺏지 마 라고 의사표현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3번이나 공을 뺏어갔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싫다고 표현하면 그 즉시 멈춰야 한다는 교육이 가정교육이 평소에 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친구가 싫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더라도 평소에 가정에서 그건 멈추어야 한다. 하기 싫은 건 끝까지 고집하고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라고 가르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제 아들에게 다가가서 때리고 휴대폰을 깨뜨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싫다라는 상대방 인정해본 경험이 없이 자라난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런 행동을 빈번히 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싫어, 하지마 라는 말로 대차게 상대편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거울 앞에서 연기 훈련을 시키고, 반대로 상대편이 싫어라고 했을 때 그 즉시 멈추는 방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넷째, 상대편이 지속적으로 아들을 괴롭힌 정황은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축구공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끼리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고, 휴대폰도 손에 걸려서 날아간 거지 일부러 땅에 내팽개치지는 않았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아들을 괴롭힌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때렸다가 아니라 슬쩍 쳤다가 더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상대편한테 3번 맞았다고 하면 엄마들은 눈알이 뒤집어지는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끌어오르는 분노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차갑게 시킨 다음에 아이가 맞은 부위가 멍이나 피가 났는지 아이의 그런 건강 상태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맞았다면 재연을 시켜보는 겁니다. 아들에게는 그 어떤 멍의 흔적도 없었고 허리를 쳤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강도로 때렸는지 직접 나를 쳐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도, 누나인 딸도 야 이렇게 쳤어 하면서 애 등짝을 때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사실 그냥 좀 슬쩍 좀 약간 아프긴 아팠겠지만 슬쩍 친 정도. 게다가 겨울에 파카까지 입고 있었으니까 더 안 아팠겠다라는 사실이 인지가 되었습니다. 때렸다는 것은 그냥 한 용어 표현법일 뿐이지 사실은 좀 쳤다. 예.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로는 흥분할 일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섯째, 봄방학 첫날이었습니다. 사건은 봄방학 첫날로 1학년 담임 선생님이 다른 학년으로 반과 업무 배정이 되어 사실상 다른 담임으로 바꾸어지는 과도기 시기입니다. 어른들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이들 말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쉬시거나 업무 준비로 바쁠 담임한테 전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게다가 실랑이가 벌어진 그 아이는 같은 반이 아니라 다른 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할까요? 첫째, 어른 한두 사람, 즉 담임이, 둘째, 동시에, 셋째, 양쪽의 말을 같이 들어보고, 넷째, 함께 운동장에 있었던 증인 친구들의 말도 들어보고, 다섯째, CCTV도 보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럴 정도의 수준은 당연히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일곱째, 누나한테 물려받은 4년째 쓰고 있는 폴더폰이었습니다. 즉, 휴대폰이 깨졌다고 했지만 데미지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3학년쯤 되면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다들 바꿔달라고 합니다. 깨지는 바람에 1년 정도 제 생각보다 앞당겨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덟째, 저희는 전학을 갈 예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사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 아이와 내년에 부딪힐 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홉째, 아들 본인
스스로가 그 아이에게 말해서 해결해 보겠다고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 아들도 뭔가 캥기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은 됩니다만, 아들이 부모가 안 나서도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학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감정과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아이의 의견, 생각이 우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폭은 처벌 조치가 아니라 선도 조치입니다. 아무리 해봤자 그 아이를 웬만한 사건 가지고는 전학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린 초등학생한테 어떤 법적인 그런 것은 처벌을 내릴 수는 없죠. 아무리 그래도 미성년자인데다가 초등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자에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가해자에게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 아이한테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는 가족 회의를 통해서 남자아이들끼리는 싸우면서 클 수도 있다. 그 아이가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때린 게 아니라 슬쩍 친 거다. 네 폰은 어차피 낡았고 새 폰으로 바꿔줄 수도 있다. AS를 받자. 등등을 인지하면서 울음을 그치고 놀란 마음이 정리정돈되었습니다. 어느새 웃으며 신나게 뛰어노는 아들의 뒤통수를 보면서 괜히 흥분할 뻔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의 흥분이 아이에게는 독이 됩니다. 10번째,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과 노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남아들은 이렇게 싸우다가도 다음날 운동장에서 만나면 또 같이 잘 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른이 괜히 끼어들어서 오히려 긁어부스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저희는 학폭에 신고하거나 담임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나이가 중학생 이상이고 학폭의 상황이 심각하거나 학생이 의도적이었다면 반드시 학교에 문의를 하셔서, 물론 흥분을 하시면 안 되고요. 3번 맞았고 휴대폰이 깨져서 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봐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끼시면 상대편 어머니와도 통화를 하시고 담임과도 통화를 하시고 해서 학폭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니라고, 그러한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참에 아들에게도 가정교육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늘 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너는 키가 다른 아이들보다 2년이나 작다. 키가 작다고 해서 다른 아이들이 너를 괴롭힐 때 쭈그러들어서는 안 된다. 싫어, 하지마 라고 너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잘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 앞으로도 학폭 같은 이러한 실랑이가 벌어지면 어른들한테 상황을 먼저 알리는 것이 좋다. 엄마한테 알린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만약 위험한 상황이라면 일단 도망부터 가야 하고 선생님께 알려야 한다. 자, 이 3가지는 꼭 기억하라고 평소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랍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갈등이 있어야 문제 해결력도 생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도 생기고, 도망가야 할 아이인지 내가 대들어야 하는 아이인지, 내가 몸집은 작지만 어느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문제 해결력, 그러한 맷집, 이러한 것들이 생깁니다. 어른이 대신 문제 해결사가 되어야 할 일이 있고 아닌 일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먼저 흥분하면 아이들도 같이 흥분하고 같이 무서워합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 둘 다 사회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크게 당황하지 마시고 아이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살펴서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